단기적인 집값은 이렇게 투자 수요와 매물로 결정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또 움직이는 근저의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가 대표적으로 전세 가격을 얘기드렸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입주 물량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변화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응해야죠.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공급을 줄이고. 그렇습니다. 공급을 줄이죠.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 단기에는 부족하지만 향후로 3, 4년 후에는 공급을 줄이게 될 거예요. 네. 공급을 줄이면 뭐가 줄어들까요? 전세. 아파트.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 네. 거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뭐가 오릅니까? 전세.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뭐가 증가합니까? 매매. 갭 투자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시장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한국의 사이클을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물론 금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시 단축되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위축될 때 미분양이 나든 말든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처럼 내 빌딩 팔아서 아파트 어떻게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줄어드는 게 너무 명확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 구조로 보면 다시 얘기 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 줄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갭 투자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을 회복하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시그널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뭔가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분들이 가격이 빠질 때 집을 사는 게 맞다. 이 시장은 이렇게 변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죠. 지금이라는 표현은 좀 위험하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좋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데. 보여주세요. 예. 지난해 2022년 11월 평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네. 향후 서울은 22%가 더 빠지면 경기는 30%가 더 빠지면 여기서 22%더 빠진다고요? 네. 네. 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11월인데요. 정확히는 전국은 24%가 더 빠지면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 네. 작년 말 지금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개별 아파트보다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포인트 빠졌는데 3%. 그러면 이제는 한 뭐 19%뭐 이 정도 더 빠져야겠죠. 근데 아직도? 이미 갈 길 뭔데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몇 프로 빠졌다? 9% 빠졌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이건 평균이니까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아파트는 이미 이 정도로 증거접한 데도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일부 이제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거래량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가격뿐만 아니라 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충분히 빠지면 거래량이 회복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빠지는 거와 거래량을 동시에 보시면서 사실은 내 집 마련을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 네. 가격을 좀 보면서 네. 집을 사도 된다. 거래량 회복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책이 약간 시장에 그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때문에 매물을 감소시키면 하락폭을 둔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 안 하고 그냥 놔도 빠지는 거 그러면 팍 빠졌다가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책 때문에 저는 예상보다도 이 기간이 오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폭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은 네. 오래 끌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 뭐 충격은 좀 덜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닌가요? 길어지면 더 충격인가요? 근데 저는 네.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만드는 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한번 크게 닥친 이유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한국의 건설사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아요. 왜일까요? 미분양 나면 사주고 정책 나오고 이러니까 혁신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건설사들 막 외국 나가서도 뭐 짓고 제가 해가지고 저번에 잘하는 나와서 줄 알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나와서 돈 못 벌었다고. 그 왜 그랬을까요? 어려웠을 때 과감하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나면은 그냥 정부에서 정책에 있어서 사주기도 하고 막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제 완화해주니까 이거는 뭐 아무 때나 해도 되겠다. 내가 자구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그게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예를 들면 시장에 뭐 위축이 오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시장에서 빠른 회복이 이어질 텐데 이렇게 계속 일종의 레깅하고 지속적으로 안 좋으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빨리 오히려. 회복하는 지치죠, 게 낫다. 지치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집을 한 채나 뭐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 두 채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근데 나는 딴 데 사실 살아. 그렇죠. 어. 그리고 언젠가는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타이밍이 지금 강남에 사실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프레드를 보는 건데 내 집이 빠진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더 빠졌으면 네. 그럼 이동할 만한 거고 오. 반대로 내가 살 집이 더 빠졌고 이동하고 싶은 네. 덜 빠졌으면 그럼 이동이 아.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프레드 일종의 차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분들은 사실은 이 시장 빠지는 시장에서 크게 뭔가 네. 좋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을 수 있죠. 왜냐면은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좀 더 벌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려오면은 그래도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맞죠. 저 이 집 이거 전세 빼가지고 저 전세금 갚아주고 저기 들어가려면은 지금은 아직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 또 이렇게 전 그 말 되게 안 좋아하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상급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네.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말인데 네. 어쨌든 떨어질 때 그렇게 이동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자. 우선은 기다려라. 네. 네. 갭 투자자들 어. 2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갭 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데 갭 투자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빚을 많이 느껴서 산 분들은 영끌이. 거주하시는 걸 고려해봐라. 직접 예, 집에 그래서, 사는 거.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네. 지금은 이제 대출도 좀 완화해주고 이랬으니까 대출 받으셔서 직접 거주하면서 음. 이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신문 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시기를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면 그러면 집에 애정을 좀 쏟으면서 인테리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화분도 예쁜 거 사다 놓으시고 그래서 사용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좀 이러더라도 제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거주가 안 된다. 네. 너무 무리해서 사서. 내가 뭐 부산에다 사놨다 아니면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다 사놨다 이거는 거주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떨어지는 비율 봤잖아요. 그거보다 덜 빠진 상태면 좀 매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할 많이 거면-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이게 자산 시장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최근 9년간 올랐어요. 근데 지금 6, 7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언론들에서는 집값 바닥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산 가격은 뭐랄까 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갑자기 시장이 막 그렇게 특히 부동산 시장은 돌아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뭐랄까 희망 고문은 당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어려움을 겪으시고 사실은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일으켜서 사시거나 내가 네. 거주하지 않은 집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네. 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도 뭐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겠네요.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은 저보다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요거 좀 궁금하던데 요새 경매 물건이 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맞아요. 경매 가격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폭락 수준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매도 뭐라 할까요? 그것도 어차피 가격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을 볼 때 경매는 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경매까지 걸어지면 엄청나게 빠지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더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는 경매라는 게 사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경매 가격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 가격은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 또 떨어지고 유동적인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경매 떨어질 때도 경매가 또 쉽지 않아요. 내가 낙찰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받았는데 네. 그건 요 시장 가격에서 받은 거잖아요. 네. 시간 더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 보는 손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경매는 이게 엄청나게 쌀 때 아니면 음. 지금까지 하락 구간에서는 뭐 경매가 최고다라는 것도 저는 안 맞다. 예. 오히려 경매는 오를 때가 좋습니다. 그러네 상승 구간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 뭐냐면 유동성이 높고 그렇죠. 높아요. 사람들은 이상한 게 집값이 빠질 때 경매 공부해야지 이래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 지금은 경매 타이밍이 좀 어렵다. 경매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이 가격 아니면 그 차입자들이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집값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매는 시장이 올라갈 때 생각해 보시라. 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세 가격이 비쌀 때 사죠. 네. 갭 투자를 하죠. 근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낮을 때가 좋아요. 집 살 왜죠? 때가.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네. 잘 보세요. 저희가 집을 오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 2년을 파는 거 아니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낮을 때 샀다는 거 어떤 얘기입니까? 전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무주택자분들은 전세에 살잖아요. 전월세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잖아요. 네. 네. 근데 전월세 가격이 빠진다는 건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때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언제 집을 사는 줄 아세요? 가격 오를 때.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집주인이 자꾸 막 눈치 줘. 올려달라 그러죠. 그리고 짜증나.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에이 집 사자. 이래요. 근데 전세 가격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져. 이번에 돈 돌려받게 생겼는데.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드리는 말씀이 집주인이 막 도배해 준다고 그러고. 맞아요. 뭐 불편한 거 없어 세대 물어보고 네. 아이고 저기 바깥 양반 뭐 사장님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수도는 잘 나와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 저희 좀 깎아 드릴게 계속 사세요 네. 편하니까. 이럴 때가 사실 집 살 때다. 이번 기회에 이제는 뭐 그게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시장이 이제 안 좋다고 제가 예측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때 제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까 들어서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거예요. 맨날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러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근데 내 집을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 자가 점유율이 오르면 변동폭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과거에도 보면.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집 없으신 분들이 항상 더 떨어질 거야. 그렇죠. 또 일본 얘기하고 그렇죠. 일본 얘기. 출산율 줄고 네. 그리고 막 가구 수도 줄었다며. 그리고 막 무역 수지 또 나와요. 네. 적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럴 때 집 살 때야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집 살 때냐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집에 갔더니 집주인이 전세 가격 낮춰준대 네. 자기야. 그러면은 그래 내 말이 맞지. 안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요. 네. 맞아 내 말이 정답이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오를 때도 두려움에 샀는데 따라서 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편안함에 취해서 안 사고 그러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좋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거예요.